안녕하세요. 형사법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3년도 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를 풀어보려 하고요. 오늘은 23번째 문제입니다. 방화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방화죄 부분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조문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고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23년도 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가진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오답률도 아마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오늘 문제 사실 1번, 2번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이 지문만 잘 넘어가면 나머지는 많이 본 지문들이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 키고. 자, 방화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1번 문제. 여기부터 어려웠어요. 이거는 조문 문제인데 조문을 응용하는 약간 문제예요. 되게 어렵죠. 조문 응용 문제입니다. 조문 응용 문제는 정말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 저도 틀렸습니다. 자, 공용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 공용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 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잠깐 여기 꺼보고 보시면 이런 규정이 175조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164조 1항, 165조, 166조 1항 쭉쭉쭉쭉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징역에 처하는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공용 건조물 방화죄를 범한 사람이 실행 착수 예비 음모, 공용 건조물 방화죄를 예비 음모한 사람이 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를 했을 때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응용 문제라고 그랬죠? 응용 문제. 제가 응용 문제라고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죄의 실행에 이른 후야. 실행의 착수 후에요. 이때 자수했다는 거야. 이거 조문이 없는데? 어떡하지? 당황하는 겁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총론에서 자수,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수? 총론의 자수의 어떤 이런 실행의 착수 전후로 어떤 거는 전은 자수를 인정하고 후는 자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거 없죠. 자수라는 게 뭐죠? 죄를 범하고 나서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저지른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내 죄를 자인하는 거죠. 실행의 착수 전후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따라서 뭐죠? 이런 후에 자수했다면 그냥 이 총론의 자수에 따라서 총론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총론의 자수 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걸 물어볼 듯한데 이걸 반대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반대 해석인가요? 이걸 물어보는 듯한데 사실은 형법 총론의 자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매기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거 거의 맞힌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필은 또 일본에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쓴 사람 많을 거예요. 나 배웠는데? 예비 음모, 방화죄에서 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 전에 자수하면 감면이라고 했잖아. 필요적 감면이잖아. 근데 이건 할 수 있다네?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틀린 겁니다. 알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은 거죠, 지금. 이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이걸 틀렸다고 하고 체크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필요적 감면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번도 어려워요, 근데 2번 뭐가 어렵냐면 자동차가 이 조문에서 어떤 태양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자,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아요. 일단 현주 건조물이 아니란 얘기고,
그럼 타인 소유의 자동차예요. 근데 이 타인 소유 자동차하고 자동차는 뭐지 하고 자동차는 물건이겠다.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까지는 뭐죠? 추상적 위헌범위죠. 근데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타인 소유 또는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은 뭐죠? 구체적 위헌범위예요. 자, 그럼 타인 소유 자동차는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고, 그럼 구체적 위헌범위고, 구체적 위헌범위라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공공의 위험이 발생 안 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방아죄 구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도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뭐예요? 우리 조문 잘 찾아보세요. 건조물로 들어가 있어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그럼 아까랑 일반 물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일 때랑은 완전 달라진 거예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이 되면 뭐죠? 추상적 위헌범위 되는 거예요.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추상적 위헌범위 되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방아죄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번도. 그 다음 3번은 너무 유명한 판례죠. 은봉암 사건 판례입니다. 은봉암 사건. 자, 갑이 A의 죄송합니다. 은봉암 사건은 아니죠. 은봉암 사건은 아니고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문제인데 이 맨날 나오는 판례예요. 맨날 이 은봉암 사건하고 맨날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은봉암 사건은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와 일반 살인죄의 죄수 문제가 논해졌는데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만 성립이 됐죠. 근데 이거는 이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 이거는 강도살인죄가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성립된다는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예요. 한번 볼까요? 갑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가 사망한 경우 갑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 모두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거양범 관계에 있다. 자, 얘가 형이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살아남는 거죠. 근데 요거를 깜빡하는 거예요. 요거를 상상적 경합범이죠. 행위가 한 개인데 어떻게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까? 강도 살인을 하면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강도살인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 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하지 않고 중한 고의의 또 다른 중한 고의의 범죄도 같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적 경험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다. 그럼 4번. 갑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했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조물, 건조물 방화치사 미수죄를 구성한다. 이랬어요. 이런 조문이 없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런 조문이 어디 있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얘가 안 죽었으면 그냥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고 그냥 살인 미수죄 정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죄수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살인 미수죄의 상상적 경험으로 봐야 되겠죠. 상상적 경험으로.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은 아까 1번은 예비 음모한 자는 실행에 이르기 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건조물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따라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이건 너무 유명한 판례.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묶인다는 거죠.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문제예요. 중한 고의의 범죄하고의 어떤 관계, 형량이 중한 고의의 범죄가 크게 되면 상경을 인정하고 형량이 중한 고의의 범죄가 같거나 작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은봉암 사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보통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안 죽었어. 안 죽으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 안 해요. 현주건조물 방화죄만 성립하고 살인 미수죄하고의 상상적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어디서 나왔다? 1번이었다. 1번.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번 23년도 경찰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조금 사이드 범죄 쪽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난도가 높았습니다. 이 문제, 아까 저번 어제 풀었던 22번 문제.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여기서 의외로 시간 많이 잡아갖고 틀리고 패닉에 빠지면서 마지막에 조금 힘들어졌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 23년 경찰 공무원 시험입니다. 앞에까지는 신나게 풀다가 이렇게 뒷단에서 굉장히 꼬여버리는 그런 시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문제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